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기본 이론 다 끝나는데 페이지는 143페이지입니다. 143.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하고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되고 해제까지 했거든요. 기억이 다 안 날 거예요. 안 날 거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다시 해야 돼. 자, 일단 이거 보자. 이거부터 하자. 여기 한 개 도시인데, 그러니까 AC가 있는데, 뭐 BC도 있고, CC도 있어.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나오면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물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걔네들 정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요 AC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많아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려고 예정했던 구역만 1113개? 1113개면 어마어마한 거지. 예.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방향부터 잡겠다 해서 그러면 정비에 관한 방향부터 잡자 해서 정비 기본계획 나와요. 그럼 정비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할 놈들 여기 이렇게 예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구역이라는 거 지정해놓고 앞으로 정비계획은 언제 짤 거야? 1년 뒤에 짤 거야? 2년 뒤에 짤 거야? 뭐 3년 뒤에 짤 거야? 정해놓은데 예정해놓는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정비계획 작성해서 요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이야? 어느 게 구체적으로 보이세요? 느낌상? 정비계획이잖아.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똑같이 지면은 수익이 안 나와요. 당연히 더 져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이걸 팔아가지고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 돼요. 그럼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항상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가 부족해지지? 그러면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도 완화해 주려면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하늘이 주신 선물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면 여기는 정비사업이 위에서 봤을 때 기반시설이 되게 양호한 지역도 있었고 약간 열악한 지역도 있었고 극히 열악한 달동네도 있었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사업, 여기서 하는 사업, 여기서 하는 사업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정비법은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몇 개?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거는 이제 키워드 들었을 때 열악 그러면 재개발, 양호 그러면 재건축, 극히 열악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그 정도는 안 나오면 이게 책이 안 읽혀요. 그럼 3가지 사업을 할 건데 1번, 2번, 3번 사업을 할 건데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을 딱 하게 되는 거 누가 지정할 거냐? 정비계획 누가 짤 거냐? 정비기본계획 누가 짤 거냐?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는 다 누가 하는 거냐면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특광, 특특, 시군인데 여기 기본 방향 잡으라고 했더니 얘 아무도 안 하고 군밤만 까먹고 있어 이 자식. 그냥 빼랬죠. 누구 빼? 군수 빼래. 그럼 여기는 쓸 때 특, 광, 특, 특, 시장 이렇게 쓰면 돼. 군수 쓰면 안 돼. 군수 쓰면 안 돼. 여기 군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 계획을 짰으니까 이제 시기가 도래했네. 예정구역 정해놨으니까 이 시기가 도래하면 구체적인 거 네가 짜. 도시니까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가 계획 짜서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가 지정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서 이제 이 사람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정비할 게 너무 많은 지역은 특별시하고 광역시라서 그럼 특별시 밑에는 구청장이 있고 광역시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어. 그럼 예를 줄여서 구청장 등 그러면 되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짜긴 하는데 지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뭐였지? 요청. 그럼 이분이 이제 정비구역을 딱 지정했어. 하나, 둘, 셋. 근데 여기는 극히 열악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 그러면 재개발, 양호 그러면 재건축. 이 3가지 사업을 할 거야.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했으니까 사업하려면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시행자. 시행자가 누구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정해야 돼. 그럼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실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세 개라 실시계획이라 말을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그래서 여기는 단어를 뭘로 바꿨어요? 사업 시행계획. 그러면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요 인가 신청해서 이대로 해도 될까요? 해서 인가 신청했더니 인가 고시가 났어. 그럼 이제 인가 고시가 나면 이렇게 진행할 건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는 달동네라 얘는 사업 방식이 사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사업하는 걸 안 좋아해. 그러니까 사업할 수가 없어. 우리가 모여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해주는데 얘네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지역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설립하면 되지? 조합.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이게 오래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보니까 얘도 살고 있는 101호, 102호 둘이서 못하니까 뭐 설립해라? 조합. 조합은 어디하고 어디만 나오네? 재개발하고 재건축. 여긴 조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해주려고 했더니 안 나가는 거야 애들이. 안 나가면 강제로라도 사가지고 하는 방식은 수용 방식. 땅으로 내가 바꿔줄게. 환지 방식. 이거를 기존에 헌 건물 내놓고 나갔다가 새 건물 받는 거예요. 옛날에 땅을 주고 땅을 받는 거는 환지인데 내가 갖고 있던 건물 내놓고 다시 건물 받는 거죠.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사업하는 걸 싫어해서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올라왔지 공기가 맑아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 진짜 싫으면 기반시설 우리가 이렇게 정비만 좀 해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한번 접어라. 그걸 뭐라고 그래?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사업 방식이 4개인데 섞어 써도 돼. 그리고 얘는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하고 토지 가진 사람도 있고 토지 위에 지상권자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하는데 얘는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하고 공유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같이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되니까 건물만 있거나 토지만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를 토지로 주는 형식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은 절대 없네? 환지 방식이 없어요. 환지 방식이 없고 얘는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땅 소유자도 있잖아. 그럼 환지로 줄 수도 있고 관리 처분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사업 중에 환지 방식이 없어요.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이에요. 듣자마자 재건축이네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관리 처분 방식은 있는데 얘는 주택 건설해 줘야 되죠. 그리고 얘 뭐 건설해 줘야지? 얘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었는데. 그 주택을 건설해 준다란 말 써야 돼. 건축물을 건설한다고 그래야 돼. 건축물을. 그럼 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지난주에 오피스텔 건설하라 했죠. 그래서 오산불고기 했었잖아요. 네? 안 했어요? 응. 이래서 주택 및 부대복리설하고 오피스텔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 있어.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오산불고기가 이제 개정돼 가지고 모든 건축물을 건설하는 걸로 바뀌었어. 5월 1일부터 바뀌어요. 근데 개정이 됐는데 5월 1일 날 개정이 된 거니까 우리 시험이 10월 달이라 아직 뭐 실행은 안 되지만 재건축은 개정이 돼서 동의요건도 개정됐어. 옛날에 각동별 과반수 전체동 4분의 3인데 지금은 4분의 3이 아니라 70%로 바뀌었어요. 70%로 바뀐 거는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4분의 3이었는데 전체 총수의 4분의 3인데 70%로 바뀌었어. 4분의 3은 75%잖아. 근데 지금 얼마로 바뀌었어요? 70% 바뀌었어. 그러니까 재건축 활성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에 재건축 활성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조합 설립동이에요. 그래서 70%로 바꾸겠다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정된 거 있다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기존의 기출문제 푸시면 안 돼 이제. 예. 지금 기출문제 다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개정해야 돼. 예. 그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 정부가 바꾸는 거야. 예. 그럼 일단 요 세 가지 사업을 할 때 그거 가볼까? 사업 방식에 있어서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정하자마자 얘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의 구역 본댔어요. 그럼 여기서 사업하는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시행자가 앞부분에 있나? 뒷부분에 있다. 자, 여기다 내가 써볼까? 요거 하지 말고 뒷페이지 가시면 145페이지 있어요. 145페이지 가면 밑에 제가 시행자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요걸로 이제 봐볼게요. 여기 일단 극히 열악 그럼 무슨 사업이지?
요거 나오자마자 내 머릿속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떠올라야 돼요. 무슨 동네다 이거? 달동네. 달동네라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야 니네들 사업하기 싫으면 내가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집은 알아서 한번 지어볼래? 라고 하는 게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계량 방식 이거 하나 있고 한꺼번에 여기를 다 사버리는 방식이 수용 방식. 여기 나갔다가 땅으로 주겠다가 환지 방식이에요. 네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방식이 뭐예요? 관리처분 방식이에요. 관리처분 방식. 그럼 3방식에다가 저기도 한 방식이 있으니까 4개잖아요. 4가지 사업 방식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스스로 계량은 나가요? 안 나가? 자, 니들이 알아서 집하니까 내가 기반에서 얼마 이렇게 정리해 줄 테니까 여기 너무 기반에서 열악하니까 니네들이 집을 스스로 보존하고 정비에 계량해라.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얘네 안 나가는데 2번은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돈 받고 나가야 되고요. 환지는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수용 방식일 때는 나가야 되는 거고 관리처분도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니네들이 해라 그러면 얘네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해주겠다. 어느 분이 해줘야 돼? 시장군수 등에 정비계획 짰던 분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택공사를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법인이라는 회사를 지정해가지고 사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주공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지정받아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건설업자랑 등록업자 있거든요. 그럼 건설업자랑 같이 하라. 공동으로 해라. 이게 시행자예요. 시행자 조문 하나가 한 페이지야. 그러니까 저거를 지문을 읽고서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거 본 다음에 법조문에 어떻게 써있는지 보시면 돼. 하나 더. 스스로 계량이라는 거 이 기반에서 누가 깔아줘야 되냐면 시장군수가 깔아줘야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깔아주거나 아니면 과반수 동의 얻으면 주공 등을 내가 시행자로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이걸 사업하는 뭐라 부르냐면 시행자라고 그래. 아무리 뒤져도 누가 없냐면 조합이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도 없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데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택도무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야. 그리고 사업 방식은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인데 여기서 안 나가는 게 뭐였죠? 스스로 계량. 그리고 환지는 땅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이거 지정되면 몇 종 일반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2종 일반적으로 본댔죠. 근데 대규모로 아파트 지어야 되는 게 수용한 거나 관리 처분이잖아. 그럼 얘는 2종 일반적으로 보는데 수용하고 관리 처분 방식은 몇 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것이 된 것으로 본다. 단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몇 세대? 200세대 이상 지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때 준주거지역 본다 해서 2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것이 된 거로 본다 이랬었잖아요. 요거까지가 주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 방식 효과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가볼게. 재개발 보시면 자 이걸 일단 기반인설이 여기 지역은 좀 잘 안 돼 있어. 뭐라고 그러지 이거? 열악할 때 그럼 니네들이 모여서 해라. 니네들이 뭘 만들어? 조합. 그래서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안에 소유자를 봤더니 8명이야. 8명이야? 8명이면 뭐 조합을 설립해. 8명이 모여서 하면 되지. 그죠? 8명이 나갔다 8명이 아파트 다시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20명도 안 되면 조합 설립하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몇 명이 미만이면? 20이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그럼 시행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한다라는 말이 주어로 나오는 순간 이게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런데 얘네들이 하면 10년 정도 걸려. 10년. 근데 전문가랑 하면 한 5년이면 끝난대요. 근데 5년 안에 끝나는데 수익은 나눠가야 반등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선택을 하냐면 이 사업하는 조합원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책상이 여러분 건물이고 밑에가 대지 지분이야. 여러분 싹 나갔다가 새 아파트로 주겠대. 근데 여러분이 나갔다 들어오는데 몇 년 걸린대요? 10년. 근데 2억 정도씩 수익이 생긴대. 그럼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 시장운수 전문가랑 걔네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5년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선택하라고 해야죠. 시장운수 등이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년 안에 끝내서. 안 든 사람도 있고 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의 요건이 100명이면은 50명이면 의결이 안 되잖아. 50명이 반대 50명이 찬성이잖아. 그러니까 반을 넘어야 돼요. 반을 넘어야 되니까 뭐야? 과반수. 그래서 여기 과반수 이렇게 나온 거야. 과반수가 동의하시면 전문가랑 같이 하세요. 대신에 시간은 절약되는데 수익은 반등해야 돼.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요? 그랬더니 시장운수 등하고 주공 등하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한국부동산원은 옛날에 감정평가원이에요. 얘네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걸 줄여서 건등신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건등신한.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랑 같이 할 수는 있대. 얘도 과반수 동의 얻으면 같이 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도 과반수 동의 얻으면 같이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같이 가진 사람도 있고 위에 지상권자도 있잖아. 그럼 얘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땅으로 줄 수도 있겠네. 무슨 방식 있겠네요? 환지 방식 있어. 근데 대다수가 환지로 안 하고요. 건물로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요. 근데 기존에 여기가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 상가가 오래될 수도 있죠. 공업지역일 수도 있잖아. 그럼 주택, 상가, 공장이니까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다는 말씀은 안 돼. 그래서 뭐를 건설해서?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이게 관리처분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재개발하면 저렇게 해요. 여러분 재개발 구역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땅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조합원이 700명이야. 그럼 700명이 나갔다가 나중에 아파트 질 거 아니에요. 1000세대 정도 질 거예요. 그럼 1000세대를 700명이 다시 배분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 신청해 가지고 받는 건데 남은 300세대는 팔아야죠. 그건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 분양 해가지고 그걸 산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우리 사업비용으로 충당하면 내가 낼 돈이 조금씩 줄어들겠지. 그럼 내가 돈을 오히려 벌려면 뭐가 많아져야 돼? 세대수가 많아지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 용적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되면 수익성이 없다는 거야. 용적률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로 종상해달라고 지구단위 들어있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도지역 세분된 지역 변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가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기부 체납해서 도로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 방식인데 재건축은 약간 달라요. 재건축은 지난주에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단어가 뭐로 바뀌었댔지? 이거 안전진단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댔죠. 재건축 진단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에 인가 받을 때까지 전까지만 하세요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 대상물이 뭐가 대상물이었냐면 무슨 주택이 대상이지?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 101호 혼자서 못하죠. 102호 둘이서 못해. 그럼 얘네들이 뭐 설립을 해야 돼요? 그냥 얘는 조합 외에는 없어요. 그냥 조합이야. 토지 등 소유자가 101호 혼자 못해. 그래서 조합이 하는데 얘네들이 하면 10년. 또 시장호수 등이랑 같이 하면 5년. 선택은 얼마 동에 얻어라? 과반수 동에 얻으면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뭐가 없다? 신한은행이 없잖아. 신한은행이 없죠. 신이 뭐였지?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 없잖아요. 걔네랑은 공동시행은 안 하고 재건축은 돈이 많은 애들이라 다 신탁해서 맡겨서 그냥 다 같이 시행 안 해요. 그래서 공동시행자의 신탁업자랑 한국부동산원이 있다. 그럼 여기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 있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랑 헷갈리니까. 그리고 얘는 잘 들어야 돼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보니까 내가 요 집 내놓고 다시 요구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환지 방식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환지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과 이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지역이 준주거 상업지역은 허용해주겠다. 그래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은 무슨 기능이 있는 지역이냐면 상업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만 짓지 말고 오피스텔도 짓게 해주겠다. 근데 이거 3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그랬거든. 오피스텔을. 그래서 이걸 오삼불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오삼불곡인데 이게 개정이 된 거야.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안 하고 주택이라 안 하고 건축물을 건설하여로 어저께 바뀌었다고. 나도 어제 알았어요. 그저께인가. 그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되 공동주택이 아닌 것들은 공동주택 외의 시설 있죠. 외의 시설은 준주거 지역에서 30% 정도 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택 및 부대 복리가 아니라 여기 건축물에 이제 상가도 다 복리시설도 포함한 거야.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되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일 때는 몇 프로? 30% 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개정이 된 건데 제 카페에다 제가 개정되면 제가 제일 먼저 올리거든요. 여기 또 개정 보이세요? 또 개정. 또 개정. 벌써 16명 읽었네. 이게 이제 정비법 법제처 사이트 가면 개정되면 왜 개정됐습니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개정되기 전에 조문과
바뀐 후의 조문, 이걸 신구 대조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개정되기 전에 법률 조문이고 지금 현재 개정된 후의 법률 조문인데 그 개정된 거 중에서 어디 갔네. 사업시행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자, 봐요. 왼쪽이 정비사업인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재건축 사업 좀 전에 제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 및 뭐도 있었죠?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는데 단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얘가 준주거 지역하고 어디에서만 가능하댔죠?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데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요게 법조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월 1일부터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무슨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시험장 가면 이제 주택이랑 오피스텔로 꼬실 거야. 출제한 사람이 낼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개정이 돼서 나오는 게 있고 개정이 됐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 이건 내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다시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개정이 됐다라는 건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정비법 제일 맨 마지막에 한 줄 아세요? 제일 개정이 많아. 그래서 정비법 내가 1월 달에 했잖아요. 다 바꿔야 돼.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예 할 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거 법 교재에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하려고 한 건데 일단 건축물을 건설하여 건축하는 방법밖에 없어. 무슨 방식이 없어요? 환지가 없어. 얘는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어. 근데 아까 오피스텔을 준주거 상업에서는 30% 정도 질 수 있게 해준댔잖아. 근데 얘는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주택 부대 복리설을 제외한 이걸 다른 말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말하는 거고 다른 것도 다 말하는 도생도 말하는 거고. 공동주택 외의 건물을 지을 때 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어느 땅에서만? 준주거랑 상업에서 몇 프로? 30%. 그럼 시험장 가면 분명히 20%로 내거나 이거를 오피스텔로 내거나 할 거예요. 제가 이해됐어요? 여기 이제 개정되기 전에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바뀌었다 이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수정해서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바뀌었다라는 거는 인식하고 계시라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정을 하면 관리처분 계획은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지우고 무슨 뭐를 건설하여?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에 따르는데 단 이게 공동주택 외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몇 % 이하?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럼 이제 이게 시행자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에서 인가 고시가 났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생겼던 애들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 1000세대 아파트를 지어서 24평형, 18평형, 32평형에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얘네들은 싹 밀게 되면 여기 단지에 뭐 상가, 붕대, 복리수도 있겠죠. 요거 이렇게 질 거야. 이렇게 할 건데 요거 인가해 주려고 그랬는데 정비계획 짠 사람, 요 사람 아까 줄여가지고 뭐라 불렀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인가권자는 끝날 때까지 다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이에요. 정비법은 끝날 때까지 다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잘 봐요. 기존에 살고 있던 A가 기존에 101호 살았으니까 101호 들어가야 됩니까? 나 아파트 살았는데 202호 살았으니까 202호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걔를 감정평가라는 걸 요때 해요. 인가고시 떨어지면 감정평가 법인에서 2명이 가서 감정평가를 얘가 했는데 5억, 얘가 했는데 6억. 그럼 가중평균하면 5억 5천. 그 5억 5천이 그 사람의 기존의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권리에 따른 가액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럼 권리가액이 5억인 사람인데 나는 24평 가고 싶어 라고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청하는데 24평이 조합원한테는 4억에 주겠대요. 그럼 나는 5억 5천짜리 있었는데 24평 신청하면 얼마를 오히려 받는 거네? 1억 5천도 받고 뭐도 받아요? 집도 받는 거야. 근데 나는 32평 할래. 32평이 7억인 거야. 조합원한테. 7억인 거야. 그러면 나는 5억 5천이니까 얼마를 내야 되는 거네? 1억 5천의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대략 내야 될 분담금 1억 5천이 더 되는데 7억 주고 아파트를 받잖아요. 7억 주고 아파트를 받으면 주변의 시세는 32평짜리가 10억에 거래된대요.
그럼 3억 정도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1억 5천 내도 나는 3억 벌란다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일단 얘네들한테 야, 너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걸 분양 신청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청해? 분양 신청. 그럼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A야, 너는 24평형 신청했지. B, 너 32평형 신청했지. C, 너 18평형 신청했지. 그래서 몇 명 있었지 아까? 700명. 그럼 700명이 다 신청할 것 같으세요? 다 신청 안 할 것 같으세요?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저는 무조건 신청할 거거든요. 재개발구역에서 아파트 받으려고 들어간 거잖아. 근데 아파트 신청 안 하면 또 오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분담금이 20억을 내렸는데 그럼 나 그거 낼 능력이 없어. 그럼 신청 안 하겠지. 분담금 2억만 내면 된대. 그럼 나는 신청하겠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신청 안 하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요 신청에 따라 기존의 땅을 땅으로 돌려주는 거는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 헌 건물 내놓고 새 건물 받는 거 이거 뭐예요? 관리처분. 그럼 얘는 관리처분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고 이 관리처분 계획을 자 얘가 신청한 거잖아요. 뭐를 신청한 겁니까? 분양. 그럼 뭐에 관한 계획이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이야. 그럼 A는 24평형, C는 뭐 어쩌고 해서 쭉 짰어요. 여기서 신청 안 한 애도 있을 거고 신청했다가 갑자기 처리한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집이 세 채 있으면 3개 줄까요? 하나 줄까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이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애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요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안 한 애들은 일단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업시 인가 받으면 이게 120일 안에 통지서를 보냈었어. 120일 안에 통지서를 보내고 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를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분양 무슨 기간? 신청 기간. 그럼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청 기간이 언제야?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정한 기간. 이게 분양청 기간이에요. 그걸 줄여서 통36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 통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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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36.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며칠이요? 60일. 근데 이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부터 60일 안에 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첫날 가서 해요. 60일 다 돼서요. 은행도 31일이 제일 힘들잖아. 마지막 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이 자꾸 생기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며칠을 연장하겠다고? 20일. 그래서 이걸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신청을 하세요. 단 관리처분계획 짜는데 지장이 없다면 1회 안에서 20일은 연장할 수 있다. 통36, 통36, 361, 361, 361, 361. 난 다 외웠는데 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난 다 외웠어요. 몇 년 전에 다 외웠는데 20년 전에 다 외웠는데 통36, 통3 할까? 통지한 날부터 며칠이요? 통36, 통36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연장해서 20일. 근데 이게 또 개정됐어. 아까 개정된 게 120일 있었잖아요. 120일을 90일로 개정했어요. 그럼 이제 인가고시가 나오면 빨리 통지해줘라. 근데 부득이한 경우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120일이 아니라 이제는 며칠이에요? 그럼 올해 시험에 나오면 90일을 이제 120일로 되는 거야. 얘는 시험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따 개정한 거 다 설명드릴게. 그리고 나서 자 A가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을 우리는 분만일이라고 그래요. 뭔 만일? 분만일. 그래서 분만일이야. 분양 시청 기간 만료되는 날, 요 날 기준으로 분양 설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날은 언제예요? 분만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분만일이 뭔데?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분양 설계하고 요거대로 인가 신청해서 인가고시가 났어. 그럼 요거 이제 인가고시 났으니까 공사에 뭐 하면 돼요? 착수한다는 얘기는 요 고시가 나면 사업을 뭐 한다는 얘기죠?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를 시작한다는 얘기야? 철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철거 들어가는데 거기서 계속 자고 있으면 돼? 철거한다니까 집을? 철거하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면 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그럼 언제? 철거 시기. 그럼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경축 관리 처분 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용수익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살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이주해야 돼. 그래서 밑에 이주 시기 써 있어요. 이제 요때부터 이주하는 시기니까 그 조합 가가지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5억짜리잖아요. 그럼 난 5억짜리 내놨잖아. 그럼 난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전세 들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이자로 50%를 대출해줘. 뭐 국민은행 이런 애들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5억에 50%는 얼마죠? 2억 5천 무이자로 해주고 또 30%는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유이자 대출도 해줘요. 그럼 보통 4억 정도 받아가지고 아파트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다 줬대요. 그럼 소유권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때 그거 갚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여기 사용수익 정지되는 시기 언제입니까? 그럼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요때 시작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순서가 요거 4인분 관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4인분 관시. 4인분 관시야.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나면 뭐 받아라? 분양 신청 받아라. 그거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 들어가야죠. 그럼 시작하는 거니까 철거 시작이잖아.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그 먼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야. 이때부터 사용수익 정지되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았어요. 또는 얘가 동의를 얻었어. 좀만 더 쓸게라고 동의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못 받으면 써도 돼요. 그리고 동의 얻으면 사용할 수 있고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 완료되면 무슨 검사 받아야죠? 중공검사 신청하면 준공인가 떨어지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했는데 우리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 환지 뭐라고 하죠? 처분.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가져간댔어요? 다음 날 가져간댔어요? 다음 날 가져간대. 이것도 똑같아. 얘는 야 A야 너 24평 이거 101호 가져가라고 해야 되잖아. 이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해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오늘 했으면 이 고시를 3시에 했어. 3시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날 밤 땡치면 무슨 날 돼요?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전 고시가 나면 등기가 될 거 아니야. 환지 등기는 며칠 안에 했었죠? 환장 학원 내 14일. 14일 했었잖아. 얘는 지체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분양 등기는 언제예요?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니다. 비행정청이다. 그럼 신청해야죠. 신청 또는 촉탁에 따른 일괄 등기 해야 된다. 그럼 요 등기가 될 때까지 다른 등기 하면 안 되겠네? 똑같아요. 정비법하고 개발법 똑같습니다. 근데 순서상에서 제가 노란 색깔을 쓴 거 있죠. 전 시험에 내요. 순서를. 흰 색깔은 안 내도. 그래서 일단 4인분 간시였어요? 5인분 간시였어요? 4인분 먹으면 밥 많이 처먹었다고 뭐 갈시하잖아. 그래서 4인분 관시라고 그래요. 4가 뭐예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나면 무슨 신청 받아? 분양신청 받아서 요거 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짜서 인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을 시작. 사용수익 정지되는 시기는 그 언제?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때부터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까지. 요게 단독 문제예요. 다음 중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그럼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받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다음 날 소유권 넘어오니까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책에도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시행자도 봤잖아요. 그럼 요거를 교재 볼까? 연습 한번 해볼까? 요거 시행자 시행 방식하고 요거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연습 한번 할 테니까 되는지 한번 봐봐. 일단 못 살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금 못 살아. 재개발. 좀 잘 살아요. 재건축. 그럼 이 달동네 못 살아 극히어락은 누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시장군수 등이 하는데 스스로 계량 방식할 때는 누가 해요?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얘네들가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관리처분 방식 요거는요. 나갔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얘네는 강제로 내보내거나 바꿔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누가 할 수밖에 없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얘네가 주공 등을 지정하거나 아까 법인 지정할 수 있댔죠. 법인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 야 건설업자 등록업자랑 같이 해라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재개발은 누가 할 수밖에 없었지? 조합. 근데 조합이 해야 되는데 20명 미만이야. 누구도 가능하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죠. 근데 재건축은 누구만 가능해? 조합. 그럼 얘네들은 공동 시행할 때 얼마 동의 얻어서 과반수 동의 얻으면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었냐면 얘는 시장, 군수 등하고 주공 등하고 건 등, 신, 한. 얘는 시장, 군수 등하고 주공 등하고 건 등 신탁이 없었잖아. 그리고 사업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있었죠. 얘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도 있는데 얘는 무슨 방식이 없다. 환지 방식이 없고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잖아. 얘 아까 주택 건설해 주는 건데 얘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건설해라인데 여기 준주거 지역하고 아까 상업적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 공동주택 왜? 왜 몇 프로까지? 이게 전부야.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책이 이제 안 익혀요. 내가 3번 했는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 할 때 대답을 바로 하셔야 돼. 극히 열악, 못 살아, 진짜 열악. 주관계획사, 열악, 재개발, 양호, 재건축. 얘네들은 달동네는 사업하는 걸 워낙 얘네가 할 능력이 안 돼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못해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 계량 방식 있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있었잖아. 그럼 얘는 누가 해야 되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근데 과반수 동의 얻어서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얘네는 시장, 군수 등이 해야 돼요. 근데 야 니네가 좀 해봐 해서 주공 등이나 또는 법인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야 니네들 건설업자 등록자랑 같이 할 수도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재개발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 재건축도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얘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일 때만. 근데 얼마 동의 얻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얘는 사업 방식이 4가지.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있었죠. 혼용도 가능합니까? 예. 근데 얘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도 있는데 얘는 환지 방식이 있는데 얘는 환지 방식이 없어요. 얘는 무슨 방식밖에? 관리 처분. 근데 뭐 건설해서? 건축물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고 얘도 이제는 뭐예요?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건데 이게 준주거랑 어느 땅만 상업지역 일대에는 공동주택 외죠. 이거 지금 강의하는 거 이거 전국에서 지금 제가 최초예요. 어제 바뀐 거니까. 아무도 이거 강의 못 한다니까? 공동주택 외라고 돼 있죠. 공동주택 외에는 몇 프로까지? 30%까지 가능하다 해서 이게 이제 시행자, 시행 방식이에요. 근데 법조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자, 페이지가 143페이지 보세요. 143페이지.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법 조문에는 제가 요약을 한 거잖아, 얘를. 그러니까 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4가지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뭘 할 수 있다? 혼용. 그 밑에 거 혼용할 수도 있다. 첫 번째가 시행자가 내가 정비구역 기반인설 공동인설 새로 설치 확대해 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해라.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개량 방식, 자가 개량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한 다음에 전부를 수용하든 일부를 수용하든 다 할 수 있죠. 우선 공급을 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거. 이거 결론은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땅으로 바꿔주는 거? 환지 방식.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얘는 대규모 쟤는 아파트 지어야 되죠. 달동네잖아. 그러니까 뭐 건설해야 돼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재개발을 보시면 재개발 아까 무슨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도 있어요? 관리처분 방식도 있었죠. 근데 얘는 뭐 건설해 줘야 돼? 건축물. 왜? 상가 공장 재개발도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근데 재건축은 무슨 방식이 없어요? 환지 방식이 없어요. 그럼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요 단어를 이제 뭘로 바꿨다고? 건축물로 바꿨다고요. 요거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건축물을 건설하여. 이 오피스텔은 지워버리세요.
그렇지. 뭐를 건설하여?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단 오피스텔이란 표현이 뭐로 바뀌었어 아까? 공동주택 외의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면 어느 땅에서 두 가지?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 얘네가 전체 차지하는 외의거는 몇 프로 이하일 것? 30% 이하일 것.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거 지우고 건축물, 요거 지우고 공동주택 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재건축 사업의 경우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는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잖아. 이게 종전에는 이게 35회 작년 문제잖아요. 근데 이 지문은 이제 작년 문제 지문 풀면 안 된다고.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야 돼요? 공동주택 외에 이렇게 해야지. 예. 공동주택 외의 시설을 준주거하고 상업적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질 수 있는데 전체의 몇 퍼센트? 30% 이하.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예. 그럼 이제 시행 방법 한 거고 이제 시행자 봐야지. 예, 시행자. 제가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제가 두 개로 일단 나눴거든요. 스스로 개량하고 밑에 수용 환지 관리처분 나눴죠. 여기 봐.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이렇게 한 거야. 스스로 개량할 때는 누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야 토지주택공사 네가 좀 해라. 얘를 지정할 수 있댔죠. 그때는 얼마 동의 얻으라고? 과반수 동의 얻어서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관리처분 방식은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야? 나갔다 들어오거나 나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라는 게 나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토지 등 소유자 동의랑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 거라서. 근데 스스로 개량은 왜 동의 안 얻죠? 안 나가잖아. 안 나가니까 동의 안 얻어도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할 때에는 다음 해자에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봐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아까 주공 등하고 아까 누구를?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할 수도 있댔죠. 아니면 야 너 건설업자 등록업자랑 같이 해라 라고 할 수 있댔잖아. 이거 그렇게 길게 쓴 거예요. 법조문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지정할 때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 1번에 해당하는 자랑 밑에 있는 애랑 같이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요 2에 따라라는 얘기는 뭐를 말하는 거지 2번? 요 2번이라는 거는 잘 봐요. 자, 1번은 스스로 개량이죠. 2번은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이지. 둘 중에 어디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번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나가야 되잖아.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동의 얻어야 돼.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2번에 따라 시행한다면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3분의 2 동의 얻어라. 근데 동의를 어때? 혹시 달동네는 소유자가 많을 것 같아? 세입자가 많을 것 같아? 세입자가 많아. 그래서 세입자가 절반 이상이면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세입자 얼마 동의 얻어라? 과반수. 3개월 이상 살았던 애들. 근데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라는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100명인데 세입자가 50명 이하인 거예요. 그럼 세입자가 별로 많지 않죠. 그때 동의 안 얻어도 된다. 세입자가 얼마 이하면? 2분의 2 이하면 이때는 동의 절차 안 거치고 통지하고 바로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동의 얻으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그거 아세요? 달동네 개선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온 사람들이니까 동의할까 안 할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철거업자들 있죠. 걔네들한테 불 질러. 그래서 옛날에 막 달동네 불 막 나면 동의 안 한 애들 집 불 지르는 거야. 뉴스나 뭐 TV 막 보면 불 나잖아. 그게 동의 안 하니까 걔네들이 와가지고 밤에 막 나쁜 새끼들이 막 그런 경우 있어요. 하도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근데 천재지변이잖아. 그거는 불을 일부러 냈을지 안 냈을지 모르겠어. 천재지변이잖아. 그럼 동의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자. 동의 얻을 시간이 없잖아. 그냥 해야지. 그래서 천재지변이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붕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동의 얻는다예요, 안 얻는다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라고 그래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왜? 불난 거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달동네는 CCTV도 없잖아. 그래서 요즘에 CCTV 5,000원이면 그냥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데. 예. CCTV 요즘에 그 중국에서 나온 거 2만 원이면 테무에서 자기 방 세 군데 놔도 집에서 누가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이건 시장운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빨리 해라라고 할 수 있다. 단 사람들 지금 동의 얻을 시간 없었으니까 뭐는 해줘야 돼. 또 뭐 한다. 야 천재지변이라 소리 빨리 할 거야. 라고 나가 이렇게 통지를 하겠대. 지금 한 게 무슨 사업 한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 할 건데 아까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거나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얘네가 단독으로 할 수 있었죠. 그럼 얘네가 할 때 얼마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 같이 할 수 있죠. 마찬가지 얘도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 얘네 같이 할 수 있다고. 조문 똑같아요. 근데 재건축은 당연히 100% 혼자 못하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지. 조합만. 조합이 시행하거나 얼마 동의 얻어서 과반수. 얘는 시장운수 등 주공 등에다가 건 등 신탁업자랑 한국부동산원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 조문을 줄인 게 요 밑에 있는 요 표 박스인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에 이 표 박스만 하면 돼. 이게 됐어요? 그럼 시행자 관련된 거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는 146페이지인데 요 부분은 이제 암기하는 형태를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암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건 이제 오늘 외우고 내일 까먹고 내일 외우고 모레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제가 마무리 정리할 때 이거 하나는 보고 갑시다 라고 하는 거에 있거든요. 얘가 그때 외우면 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 자 봐요. 재개발 원래 누가 하는 거지? 조합이 하는 거야. 재건축도 누가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럼 걔네가 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일 때는 걔네가 빠를까요? 공공이 빠를까? 그럼 공공이 하는 사유가 다음 8가지다 그 뜻이에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원래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요 공공시행자가 대신 한다는 얘기는 다음에 8개 사유가 해당이 됐다. 그때는 공공을 시행자로 하겠다. 그래서 공공이란 시장 군수 등이나 주공 등이나 또는 지방공사 있죠. 주택공사, 건설업자 같이 하는 애 포함해서 이런 애를 시행자로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몇 개 있다고요? 8개. 그중에 천재지변일 때는 누가 빠르겠네? 공공이 빠르겠지. 공공이 하겠다. 정비계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얘는 사업할 마음이 현재 없다는 얘기예요. 나와. 우리가 빨리 할게. 그때는 공공이 할 수 있다. 시험장 가면 요 2년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때는 누가 나서서 하겠대요? 공공이 하겠대. 근데 저거 보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랑 헷갈리기 시작해야 돼요. 혹시 추진위원회라는 단어 보여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근데 왜 여기 또 3년이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그거는 무슨 사유라고 그랬지? 추진위원회 2년 2개 있었잖아요. 2년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안 받으면 뭘 하는 거야? 2년 외우고 3년 다 외웠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몇 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역은 이제 할 마음이 없다. 반드시 구역 해제 하유한다. 해제 사유예요. 걔는 해제 사유인데 그 해제 사유가 언제 생겼냐면 해제하는 이 사유가 2012년에 생겼어요. 2012년도에 요 2월 달인가 2월 1일 날 실시된 거야. 그럼 2012년 이전에 있던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전에는 해제 사유가 없었어요. 해제 사유가 없고 3년 안에 인가 시청 안 해버리잖아. 구성 승인 안 하잖아. 그럼 공공이 하는 사유였어요. 그럼 이거는 구역 무슨 사유? 해제 사유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몇 년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2년 안에 승인 안 받으면 반드시 해제했잖아요. 이건 2012년도 거고 2012년 이전에 결성됐던 사업들은 추진위원회가 몇 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시켜야 돼? 3년. 안 하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야 이거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할게. 공공이 하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시행 사유가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면 이거 2년으로 시험에 내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35회 때. 재개발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요거 구역 지정되고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안 했어? 할 마음 없는 거네 너.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나와라. 공공이 할게. 이 소리예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집행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지자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재개발구역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조합이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지자체가 병행하는 게 나을까? 그건 당연히 병행 사업이니까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순환 정비 방식은 뭐냐면 구역이 너무 크면 이걸 109, 209, 309 나눠요. 여기 살고 있던 애를 임시로 순환용 주택인 공동주택에다가 거주하게 하다가 아파트 다 줬어? 그럼 들어가. 너 나갔다가 너 들어가. 너 나갔다가 들어가. 이게 순환 정비 방식이에요. 그럼 순환용 아파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는 지네 집도 없잖아. 그러니까 순환 정비 방식 못하지.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순환용 주택으로 가능하겠네? 그럼 이거는 조합이 한다, 조합이 못한다. 못한다. 그럼 누가 해야겠다? 공공이. 순환정비 방식은 공공이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사업시행,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받은 게 뭐 돼버렸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거 못하는 거니까 이거 무너질 때까지 다 기다렸다 다 무너지면 다 죽어버려? 안 되잖아. 그럼 공공이 해야지. 그래서 요거 4번, 5번, 6번은요 틀리게 하진 않아. 틀리게 하는 거는 요 3번하고 7번하고 8번이에요. 그래서 3번, 7번, 8번을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제가 아까 추진위원회에 나오면 2년 안에 안 하면 아까 그거는 무슨 사유였어요?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예요.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시행자가 공공이 되는 사유는 그 구역 지정되고 예전에 2012년도 이전의 사업들은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2년이 아니라 몇 년 주겠다. 3년 줬는데 안 하면 공공이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동의 요건이 맞으면 이 동의 요건을 갖고 오면 공공이 해줄게 이 뜻이야. 공공이 해주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요. 뉴스에 봉천동 재개발 조합장 200억 갖고 튀다 뭐 이런 거 봤죠. 조합장이 돈을 갖고 튀었어요. 태국으로 튀어서 못 찾아. 그 어디 묻혀있는데 걔가 죽으면서 돈을 어디다 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200억은 우리 조합원들 돈이잖아. 조합원비를 갖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 믿어서 못 믿어서 못 믿으니까 일정수 동의하면 시장군수 등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여기 봐 해당 구역의 면적 2분의 1과 총수 3분의 2가 시장군수 등이나 주공이 좀 해주세요. 나 조합 못 믿어요. 라고 동의해가지고 뭐 하면 요청하면 공공이 해주겠다 그 뜻이야. 근데 이 동의 요건 아직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시험에서는 이 두 개를 잘 틀게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다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지 토지 등 소유자 해야 되는데 8가지 정도 해당되는 사유 해당되면 얘네들이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는 게 더 낫다. 공공. 천지지변일 때는 공공이 하는 게 낫지. 인가받은 게 뭐 되면 취소. 지자체가 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 있으면 걔네가 하면 되잖아. 걔네는 잘 틀리게 안 해. 단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시하는 거 몇 년? 3년. 그리고 조합이 사업시 인가시하는 거 몇 년? 3년. 안 하면 얘네 할 마음이 없는 거로 봐서 우리가 공공이 하겠다. 근데 이 조문은 해제 사유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2012년도 이전에 있던 사업들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여? 자, 여기가 재개발구역인데 재개발구역이면 누가 하는 거죠?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소 얘네가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천재지변이래요. 천재지변이면 누가 하겠네?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거 아니야, 얘? 그럼 지정하면은 얘 조합은 필요가 없잖아. 추진위원회는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지자체에다가 야 우리가 할 거야 라고 고시하래요. 그럼 고시가 되는 순간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 이 고시한 날 다음날 이게 다음날이 별표예요. 다음날에 기존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한 거 있죠. 승인한 거 조합설립 인가받은 거는 뭐 된 걸로 본다. 취소된 걸로 본다. 이게 시험 문제였던 거야. 시행자를 뭐 한 때? 지정 고시한 때. 고시한 날에 무슨 날? 다음날. 기존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한 거 조합설립 인가받은 것은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 사람들 모르니까 공보에다가 뭐 하면 되겠네. 고시해야지.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가 시험에 좀 가능성이 좀 있고, 밑에 거는 가능성이 낮아요. 가능성이 낮아.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저를 믿으셔야 돼. 응? 그럼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것도 아까 누가 하는 거였냐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했었죠. 근데 지정개발자를 지정하겠대.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조합하지 마. 천재지변 너 하지 마. 우리가 할게. 지정개발자로 지정받으려면 세 가지 해당돼야 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내가 현관표 칠하는 것만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신탁업자 얘를 줄여가지고 지정개발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을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개발자라 하고 얘네들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다 이 뜻이에요. 세 가지. 잠깐 보실래요? 지정개발자가 되려면 이게 멍청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 보통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보통 여자가 똑똑해. 여자 똑똑해. 그래서 남편이 모든 걸 다 맡기고 여자가 생활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정개발자 지정받으려면 똑똑해야 되니까 뭔제? 천재. 그리고 몇 년? 2년. 그리고 모든 걸 맡겨야 되니까 신탁. 세 가지. 천재 몇 년? 2년. 그 다음에 신탁. 이 세 가지 사유일 때만 지정개발자 시행한다. 그래서 2년. 네, 2년 그러잖아. 똑똑한 년 2년 그러잖아. 천재, 2년, 신탁업자. 저 세 가지 해당이 되면 지정개발자 지정받아 할 수 있는 건데 시험장 가면 천재하고 신탁업자 갖고 특히 잘 안 해. 요 2년을 몇 년으로 바뀌어요? 3년으로 바뀌어. 이런 3년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2년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으면 야 나와. 우리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해줄게. 그래서 요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지정개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애들은 저기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을 따로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일 때는 뭐 얘네가 할 수도 있고 뭐 2년 안에 인가청 안 하면 얘네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신탁업자가 있으면 신탁업자가 하는 걸로 다 넘길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정리하면 요 표 하나예요. 방금 전에 한 거 정리한 건데 잘 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이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8가지 해당이 되면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다. 지정개발자 지정받으려면 똑똑해야 되죠. 똑똑한 년 몇 년? 2년. 그리고 뭐예요? 신탁. 요 세 가지 해당되면 지정개발자가 할 수도 있다. 얘는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아까 추진위원회 조심하랬죠. 여기는 2년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3년 안에 조합설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요거 그때는 시행자를 공공으로 하겠다. 이거는 2012년도 이전의 사업들. 2012년 이후의 거는 이미 구역이 없어졌어요. 2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없어져 버렸잖아. 됐고 그다음에 대행자 사유는 얘네들이 안 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조합원들끼리 막 다툼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대신에 시장운수 등이 대행을 해주는 걸 대행사유라고 그래요. 뭐 시험에 제일 안 나오는 게 이거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시행자인데 그럼 얘가 공공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순간 그 지정고시 한 날 다음 날 그래서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구성 승인 받은 거 인가 받은 것은 뭐 된 걸로 취소된 것으로 본다. 요 표 하나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시행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거는 다 끝났고 여기 계약의 방법이라고 있죠. 계약의 방법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